안녕하세요. 15년간의 긴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라온 저의 큰 소망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도전해봤고 또 결혼까지도 해봤지만 결국엔 큰 상처만 얻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부잣집 따님이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것 같다며 저를 쉽게 판단하시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고 돌아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경솔한 말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아직도 학을 떼고 있는 요즘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듣고 있는 이곳에서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저의 작은 꿈은 바로 한국에 들어가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합격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영국 소재 대학교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아야,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 좋은 학교를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난 후에 한국 들어가서 지내봐도 되지 않겠니? 엄마는 이 학교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너 여기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그렇긴 한데 학교도 언제든 다시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나도 여기서 대학 보내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걸 어떡해. 이런 걸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 부모님은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 지내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 저에게 백기를 드셨고 그렇게 저는 한국 나이로 20살이 됐을 때 한국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송아야, 너 우리 학교 모델에 지원해볼 생각 없어? 보니까 얼굴 좀 봐줄 만한다는 애들 다 대학 모델 신청하고 있던데 너도 한번 해봐. 내 얼굴 그 정도로 예쁜 얼굴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신청해. 우리 학교에 나보다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한다고 되겠어? 너 진짜 너무 겸손한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우리 과만 해도 너보다 예쁜 애 하나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 우리 과 꽈탑인 거 몰라? 내가 꽈탑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 너한테 처음 듣는 소리야. 너 일부러 나 모델 신청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네가 공부만 해서 몰랐나 보다. 어쨌든 모델 신청해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오늘 나랑 같이 우리 학교 모델에 한번 신청해보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후 친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저는 모교 모델에 신청을 하게 됐고 신청을 하면서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저는 운이 좋게 학교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아주 쟁쟁했는데 막상 신청서 열어보니 모델을 선정하긴 아주 수월했어요.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외모가 너무 수려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선정할 수 있었답니다. 다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학교 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떨결에 학교 모델에 선정이 되고 난 후 모델로 선정된 학생들끼리 만나는 일이 종종 생겼었는데 거기서 유독 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남편은 키가 185로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얼굴은 그 어떤 여성보다 예뻐 보일 정도로 예쁘장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치외교학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윤송아구나. 나는 연극영화과 한종찬이라고 해. 우리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당연하지. 나도 만나서 반가워. 연극영화과 친구들은 다 너처럼 잘생긴 거니? 어쩐지 여기 모인 남자애들 중에 네가 제일 눈에 띈다고 했어. 연극영화과도 다른 학과랑 비슷해.
물론 평균치로 따지면 조금 더 잘생기긴 했겠지만. 그리고 내가 유독 잘생긴 것도 맞아. 나 우리 학교에서 잘생긴 걸로 꽤 유명한데. 너 몰랐냐? 내가 공부만 하느라 학교에 어떤 소문이 떠도는진 잘 몰라서 말이야.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학교 모델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남편은 자신 얼굴이 뛰어나게 잘생겼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어 보였던 또래 남자들만 보다 자신감 넘치는 남편을 보니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지만 남편 주변에는 여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성아야, 한종찬도 우리 학교 모델 됐다면서? 걔랑 인사 나눴어? 번호 교환은? 언제 놀기로 약속했으면 거기에 나도 좀 데리고 가주라. 나 걔랑 말 한번 섞어보고 싶어. 걔랑 인사는 나눴는데 그 이후로 나눈 이야기는 따로 없어. 걔 주변엔 항상 여자가 많아서 내가 다가갈 틈이 없었거든. 그래? 하긴 걔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겼기로 유명한데 주변에 여자가 없을 리가 없지. 어쨌든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너네 술자리 끼워줘. 남편과 함께 같은 학교 모델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남편과 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꿈도 관심사도 다르니 그냥 얼굴과 이름만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아닌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영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영국에서 살았다면서? 근데 왜 한국으로 왔어? 야, 한국보다 영국이 더 좋지 않아? 나라면 거기서 계속 살았을 텐데 가족들 다 같이 한국으로 온 거야?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영국에 계셔. 내가 한국으로 온 이유는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나도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오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영국에서 왔다는 게 벌써 너한테까지 소문이 났나 보네? 애들 다 알고 있던데? 정치외교학과에서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네가 영국에서 살다 온 부잣집 딸이라고. 너는 네 소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나 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야? 나 예쁘지도 않고 부잣집 딸도 아닌데. 영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 소문이 났나 보네. 제가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살다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때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걸기도 했고 친구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시는 날엔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었습니다.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난 너처럼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내 이상형이어서 너랑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 나같이 잘생긴 애 만나면 너도 손해는 아니지 않아? 그러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으며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저희 연애 소식에 축하해주는 친구보다는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아야, 너 연극영화과 한종찬이랑 사귄다고 하던데 그 소문 사실이야? 아니지? 그거 다 헛소문이지? 우리 사귀기로 한 거 맞는데 왜 그래? 너 종찬이 좋아했었어?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걔 얼굴이 잘생겨서 학교에서 유명한 것도 맞는데 여자 엄청 만나고 다녀서 유명하기도 하거든. 걔 양다리도 걸친 적 있다고 하던데 걔랑 꼭 만나야겠어? 걔가 바람 피우는 거 네가 직접 목격한 거야? 여자 많이 만나는 건 얼굴이 잘생기고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바람을 폈다는 건 너도 소문으로 들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걔가 여자를 잘 갖고 노는 스타일인가 봐. 애들 말로는 제비라고도 하던데. 나는 네가 조심했으면 해서 해주는 말이야.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부터 시작해 얼굴만 겨우 아는 친구들까지 저에게 남편을 꼭 만나야겠냐며 헤어지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거나 제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편이라 친구들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너랑 만난다고 하니까 너 바람둥이라고 헤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너 정말 바람둥이 맞아? 양다리도 걸치고 그랬다고 하던데? 아이, 그거 다 헛소문이야. 미인방명이라는 말 들어봤지?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잘생기면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들어. 내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기니까 다들 시기 질투해서 헛소문 퍼뜨리는 거라고. 곧 알게 되겠지만 나는 정말 순애보적인 늘 일편단심인 스타일이야. 네가 여자 좋아하고 바람 피우는 걸 난 아직 못 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려니 하겠지만 적어도 나랑 만나는 동안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처신 잘해줘. 부탁할게. 대학생 땐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같이 다니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생긴 남자라 연애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여자를 좋아하든 말든 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언제든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연애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또 제 생각보다 진중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송아야, 너 결혼하면 나랑 결혼하는 거 맞지? 네가 내 군대까지 기다려줬던 건 나랑 결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그게 말이 그렇게 되나? 나는 취업 준비한다고 거기에 정신 팔려 살았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네가 전역해 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쩌다 보니 네 군대 기다려주게 된 거야.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난 너랑 결혼하려고 배우라는 꿈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봐서라도 나랑 결혼해 주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줬었잖아. 근데 결혼 이야기하기엔 우리 아직 너무 어리지 않아? 나는 30 넘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막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우리 둘 다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자. 그때 되면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지 말고 지금 하자. 난 이제 너 없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야. 너도 그렇지 않아? 배우가 꿈이었던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원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저는 우리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형이랑 내 동생은 지금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결혼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나도 너랑 얼른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결혼하는 게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하진 않아.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20 중반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일찍 장가를 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취업을 하자마자 저에게 결혼을 재촉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서 우리 삼형제 키워주셨잖아. 나랑 형이랑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지 아버지 이야기하시는 걸 불편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만나면 아버지 이야긴 웬만해서는 꺼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어머님 불편하지 않으시게 조심해 볼게. 그나저나 어머님 혼자 아들 셋 키워내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겠다. 그렇지. 엄마가 혼자서 아들 셋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아들 셋 다 좋은 짝 만나서 엄마가 엄청 행복해 하셔서 다행이야. 남편 말로는 시부는 남편이 첫 돌이 되기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아들 셋을 혼자 키웠는데 아주버님은 20살 초 모델과 배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소속사 사장님이었던 딸과 결혼을 했고 승무원이었던 도련님은 손님으로 만난 의사 집안 딸인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쩜 다들 그렇게 장가를 잘 가셨대?
네 형이랑 동생도 너처럼 잘생겼다고 했었지. 얼굴이 잘생겨서 장가를 잘 간 건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성격이 엄청 좋아. 우리 형제들이 엄마를 닮아서 성격이 엄청 좋은 편이거든. 우리 삼형제 다 어디 가서 성격이 모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하긴 너도 생긴 거랑은 다르게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종종 놀래곤 하잖아. 얼른 너희 가족 만나보고 싶다. 다들 어떤 분들이신지 너무 궁금해.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시댁에서 처음 만난 시모와 남편의 형제들을 보고 깜짝 놀라 쩍 벌어진 입을 쉽게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보자마자 놀란 이유는 시모가 제가 아는 중년 여성 중 제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였고, 또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보다 더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50대 중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연령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정말 고마워.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내가 한미모해서 젊을 때 이 얼굴로 배우 생활도 잠깐 했었잖아. 물론 적성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뒀지만 말이야. 배우 하실만 하세요. 종찬이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가 했는데 그게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시모는 젊은 시절 배우를 할 정도로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덕분인지 아들 셋도 엄마를 닮아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아야, 우리 종찬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종찬이 허우대만 멀쩡하지 가진 거라고는 잘생긴 얼굴밖에 없는데 너처럼 똑똑한 여자가 부족한 게 많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맘 같아선 너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종찬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종찬이 덕분에 제가 외로운 한국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종찬이한테 고마운 일이 더 많아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우리 아들이 너에 비해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너한테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사실 큰아들이랑 막내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우리 둘째 종찬이는 장가 못 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아유, 이렇게 아리따고 지혜로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시모는 외모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서방님도 그런 시모의 인품을 닮은 건지 이렇게까지 잘생긴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의가 바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라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성격은 반드시 모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편견이 종찬이 만나고 깨졌었는데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서방님 보면서도 알게 됐어요. 종찬이가 늘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온 이유는 가족들 덕분이라는 걸요. 나는 얘들한테 늘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강조하면서 살았어. 천성이 말 안 듣는 애들로 태어났으면 내 말 듣지도 않았겠지만 다행히 우리 애들 다 착한 애들이라 그런지 아니면 혼자 고생하는 엄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지 내 말대로 그렇게 살아주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남편과 저를 두고 물질적인 것들을 비교해보면 여러모로 남편이 저보다 부족한 게 많은 건 확실했지만 가정교육을 잘 받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면 제가 남편에게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난 후 남편에게 확신이 들어 부모님들에게 당당히 제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너 보고 싶다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시겠대.
엄마랑 아빠는 내 이야기 듣자마자 결혼 축하한다고 해주셨고 아마도 한국 들어오신 김에 상견례까지 하자고 하실 것 같아. 그럼 두 분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 거야? 나는 두 분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봐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내가 정말 너한테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돼.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상견례 이달 안으로 하게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려줘.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저의 말에 저희 부모님들은 제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고 저에게 소식을 듣자마자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상견례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한달음에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남편과 저는 결혼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 만에 상견례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제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두 분을 고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고생이라뇨. 저희는 우리 사위 될 사람 볼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시모가 훌쩍 있는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 친정아빠가 깜짝 놀라 시모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이 사부인,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니까 마음이 서운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우리 사위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유, 그게 아니라 제가 두 분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귀하게 키운 딸 저희 집에 시집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가 가진 게 얼마 없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이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부인이 마음이 아주 여리신 것 같네요. 저희는 좋은 사위 얻었다는 그 기쁨만 생각했지 그 외의 것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모는 저희 결혼에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죄송스럽다며 눈물을 보이셨고 시모가 눈물을 보이자 옆에 있던 남편도 갑자기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아들 장가 보낼 때 처가 가서 기죽지 말라고 넓진 못하더라도 작은 집 한 채라도 사서 보내고 싶은데 아유,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큰아들 장가 보낼 때도 막내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처가의 도움만 받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둘째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 제가 너무 능력이 없는 어미 같아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속상하네요. 아이 사부인,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여자 혼자서 아들 셋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사부인은 아들 훌륭하게 키우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애들 결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애들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시던 시모는 남편을 통해 저희 부모님에게 직접 써내려간 편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시모가 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저희 부모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이번에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크게 감동받았어. 이런 각박한 세상에도 인품이 훌륭한 신분이 존재하다니. 우리 딸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잘 만난 것 같구나. 그래서 엄마랑 상의해 봤는데 너희 신혼집이랑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빠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다. 송아,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래도 괜찮겠지? 사실 너희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너희 시어머니 편지 받고 이왕 해주는 김에 다 해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네가 좋은 시댁을 만나서 그런지 얼마를 써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 저희 시모의 자필 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부터 시작해 결혼식장, 그리고 혼수까지 최상급으로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이런 좋은 시댁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으로 시모에게 내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형제들과 저의 동서들도 저희 시모에게 너무나도 잘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댁은 다른 집의 모범이 될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여보, 재수씨 친정아버지가 오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방금 연락이 왔네? 우리 지금 바로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동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에 잠깐 뵀을 때는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 어쩌면 좋아. 막내딸이라고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자랐다고 그랬잖아. 그러게 말이다. 들어보니까 재수씨가 그 집안의 유일한 딸이라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재수씨 만나면 위로 좀 해줘.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동서의 의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당황스럽게도 그때를 기점으로 화목하기만 했던 저희 시댁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동서가 안 보이네요? 오늘도 동서 안 온 거예요? 오늘 동서 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랬는데 동서 아직도 많이 힘든가 봐요. 아, 네. 그 사람 아직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산에 갔을 거예요. 그 사람 요즘 산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동서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시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엔 시모도 그런 동서를 걱정하더니 언제부턴가 동서 이야기만 나오면 격하게 짜증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또 산에 올라갔다니? 생전 운동 같은 건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던 애가 갑자기 왜 산에 집착을 한다니? 그런다고 죽은 아빠가 돌아오기라도 한대? 몰라. 산에 가면 답답한 마음이 그나마 좀 풀린다고 매일같이 산에 가더라고.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 아무리 산이 좋아도 그렇지. 오늘 지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오늘 같은 날에도 여길 안 오고 산에 갈 수가 있다니? 요즘 걔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부모 잃은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그 사람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자. 동서가 친정아버지를 잃고 난 후 매일같이 산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서가 너무 걱정이 됐던 저는 동서를 만나러 서방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동서, 서방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서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형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저 이제 시댁 식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찾아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한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지만 제 시댁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얼굴 대면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드네요. 왜 그래, 동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동서가 어머님 집에 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것도 그렇고 단순히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인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님한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하네요. 그날 동서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동서가 밉지 않았고 밝기만 하던 사람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 오히려 더 걱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자궁암 초기를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동서를 보고 저 또한 동서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이 저렇게 큰 병 얻고 입원하셨으면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엄마가 재수 씨한테 크게 실망한 것 같아.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엄마 앞에서 재수 씨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더라.
재수 씨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 이후로도 동서는 집안의 중요한 일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댁과의 연을 끊은 동서에 대해 형님과 저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동서 일이 저희 집안 일이긴 했지만 저는 제 3자로서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아주버님 아들의 돌잔칫날 시모가 서방님에게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해 줄 만큼 이해했다. 걔 지금 집안일에도 손을 완전 놨다면서? 이제 그만하고 당장 걔랑 이혼해라. 엄마,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이혼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남편으로서 끝까지 의리 지켜야지. 엄마가 서운해하는 건 이해하는데 난 그 사람 남편으로서 엄마 말대로 이혼하는 건 못할 것 같아. 의리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너 이렇게 호구 잡혀 살라고 착하게 키운 줄 알아?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무슨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야? 엄마 화병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혼해. 늘 인자한 시모가 먼저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면 제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웬만해서는 저에게 가족 욕을 하지 않는데 저에게 자신의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며 동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 장가 잘 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여자 잘못 만나도 너무 잘못 만났어. 재수 씨가 저렇게 멘탈이 약하고 이기적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어떻게든 뜯어 말리는 거였는데 사랑만 받고 자라온 딸은 다 재수 씨 같이 이기적인 건가? 모든 시댁 식구들이 한창 동서를 미워하고 서방님에게 동서와의 이혼을 부추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방 또 잠잠해졌죠. 그래서 저는 동서가 조금 괜찮아져서 서방님과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동서가 실종이 됐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아들을 호래비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산에 기어 올라가서 죽냔 말이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뇨. 설마 동서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동서가 없어져서 경찰들이 네 동서가 매일 올라간다는 산을 수색해봤단다. 그리고 절벽이 있는 곳에서 네 동서 신발이랑 유서가 발견됐다고 방금 연락이 왔더라. 동서는 매일같이 올라가던 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수색을 해봤지만 동서의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동서가 남긴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대? 서방님이 당신한테 그 유서 보여줬어? 보여줬지. 근데 보니까 별말 없더라고. 그냥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었어. 동서가 죽고 난 후 시댁의 분위기는 침 삼키는 소리 하나 낼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해졌고 한동안 시댁 식구들은 왕래를 하지 못하며 지냈습니다. 동서가 세상을 떠난 지 서너 달쯤이 지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제 전화 받고 많이 놀라셨겠지만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제 연락 받았다는 말 하지 말고 저 좀 만나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서의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동서의 전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동서가 시키는 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저 혼자 동서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서를 만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배가 왜 그래? 설마 동서 임신했어? 아니, 임신한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얼른 서방님한테 연락해야지. 연락하지 마세요. 저 형님한테 연락 안 하려다가 형님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형님한테만 연락드린 거예요.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만나고 돌아가신 이후에 저 만났다는 말 아주버님에게도 절대로 해선 안 돼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서는 한눈에 봐도 임신한 걸 알아차릴 정도로 배가 불러 있었고, 저는 그런 동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죽은 척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 설마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해서 죽은 척 했던 거야? 동서 죽고 서방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큰일을 꾸며?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사람 아이 맞아요. 근데 저 이 아이 살리려고 죽은 척 꾸몄던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 지금 제 뱃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방님 아이인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런 짓을 꾸몄다니. 서방님이 동서랑 그 아이한테 해코지라도 했다는 말이야? 저의 물음에 동서는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모와 서방님에게로부터 당한 일들에 대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빠랑 제가 아버지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 빚이 30억 정도가 됐는데 남편이 그 사실 알자마자 어머님한테 바로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소식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동 부리셨고요. 말도 안 돼. 서방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게 사실이야? 동서 나한테 일부러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제가 형님한테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그 사람 저랑 각방 쓰기 시작했었고요. 어머님은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셨다고요. 거기다 시댁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사람이 저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었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내게 거짓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게 해주면서 동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니까 그 사람이랑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팔자 한번 펴보자고 의사 집안에 장가간 건데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할 망정 빚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남의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말이에요. 서방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서방님 지금 그 잘 나가는 술집 3개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동서 덕분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저희 아버지 돈으로 차린 거면서 사람이 어찌나 욕심이 많던지. 결국 어머님이랑 그 사람이 강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서의 말을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왠지 저는 동서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 알고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님이랑 그 사람이 저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아이 지우개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 지키려고 일부러 죽은 척했던 거예요. 형님, 저 이 아이 무사히 낳아서 반드시 2사람한테 복수하고 말 거예요. 근데 동서, 이 이야기를 왜 하필 날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거야? 전에 내가 동서 위로해주러 갔을 때 동서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나 쫓아냈었잖아. 그때 일은 죄송해요. 그땐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줬던 사람이 형님이라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아주버님들도 제 남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집 형제들 어머님한테서 돈 많은 집딸이랑 결혼해서 팔자 바꾸라고 교육받고 자라온 사람들이거든요. 동서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시댁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시모는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였습니다. 돈 많은 유부남을 꼬셔 아주버님을 낳고 난 이후로 그 집의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남편까지 낳았지만 결국 그 집의 첩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쳐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돈에 미쳐있던 시모는 아들들에게 스스로 성공할 능력이 없으면 돈 많은 여자라도 잡아서 팔자를 피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호강시켜달라고 세뇌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도 분명 형님 돈을 보고 형님한테 접근한 거일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 부모님들한테도 손편지 써주셨죠?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고 큰형님 결혼할 때도 어머님이 손편지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돈 한 푼 안 들여서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어머님 수법이에요. 어쨌든 형님도 아주버님이 어떤 마음으로 형님이랑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아주버님도 돈 때문에 형님이랑 살고 있는 거일 거예요. 동서, 미안한데 난 우리 남편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랑 나 5년 넘게 연애했고 지금 만난 지 벌써 10년이나 됐어. 서방님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아주버님도 어머님 자식인데 다를 것 같아요? 형님, 제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제 말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형님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동서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동서를 만난 후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것도 그렇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저희 아빠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는 동서가 시킨 대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거짓말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아빠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세화한테 연락해봤더니 아빠 사업이 뭐가 잘못돼서 문을 닫게 됐대. 장인어른 사업이 잘못됐다니? 아니 그건 그렇고 사업이 잘못됐는데 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엄마랑 아빠 회사 부도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도망가셨나 봐. 그래서 세화도 지금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대. 이제 나 어떡하면 좋아? 친정 아빠의 사업이 쫄딱 망해 저희 부모님이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시모에게도 전했더니 시모는 소리를 꽥 하고 지르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들만 굴러들어와서 내 아들들을 고생시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왜 너까지 이 난리야? 엄마 진정해. 그렇게 화내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야. 정 안 되면 이혼으로 끝내면 되는 건데 왜 열을 내? 열이 안 받게 생겼니? 잘 사는 집안인 줄 알고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알맹이가 없는 집안일 수가 있니? 솔직히 런던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한 것 자체가 수상했어. 런던 집값이 얼만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랄 수가 있겠어?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지. 이 정도면 우리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니? 나도 그런 생각 들긴 했었어. 결혼 전에 영국 가서 내가 직접 장인어른 회사라도 한번 다녀와 봤어야 했는데 제대로 확인 못한 내 잘못이야. 이게 왜 네 잘못이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너 속인 제가 잘못했지. 어쩐지 잘 사는 애들이면 귀티가 나는데 쟤한테는 이상하리만큼 귀티가 안 나더라. 남편과 시모는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을 친정 부모님이 구해주신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과 시모가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네 명의로 된 그 집 우리 종찬이한테 넘겨주고 깨끗하게 이혼해라. 네가 사기쳐서 결혼한 거니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어머님, 사기 결혼이라뇨?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언제 두 사람 속였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설마 저희 집 돈 보고 저희 둘 결혼시킨 거예요? 화가 난 제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따져 묻자 남편이 제 어깨를 치며 폭력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너희 집 망한 것 같다고 진작에 말 안 했어? 딸이면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지 않냐? 너 설마 죽은 재수 씨처럼 너도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버티고 있었어? 왜? 네 빚 나보고 갚아달라고 하려고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거야? 혼자서는 시모와 남편을 이겨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부모님이 사주신 내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저는 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가 출산하는 날까지 기다린 후 동서가 출산을 하자마자 동서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와 시댁 식구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서가 아이를 안고 나타난 모습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또 사업이 망해 도망간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이 멀쩡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 사업 망했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가 왜 죽은 척을 해야만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동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세아가, 도대체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그런 짓을 꾸민 거니? 네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도 너한테 그런 몹쓸 짓 하지 않았을 거야. 핑계댈 거 없고요. 저한테서 뺏어간 제 집 당장 내놓으세요. 그리고 동서랑 저한테 소송당할 각오하고 계시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재산 갈취죄로 소송을 걸었고 동서 또한 시모와 서방님에게 당한 일들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꼭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던 동서는 결국 시모와 서방님에게 고소하는 일보다 더 통쾌한 복수를 성공하고야 말았는데 그 복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빚 저희 할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어요. 어머님이랑 당신이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병원 원장이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검소하게 사신 분이셨지 가진 게 없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가 네 빚도 갚아줬다는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되셨다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니? 왜 이 지경이 돼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처음엔 갚아주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이런 험한 꼴 당하고 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 빚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녀딸이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워야 되는 게 안쓰럽다면서 빌딩도 하나 상속해 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빌딩 증여받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다 두 분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동서는 빚도 갚고 할아버지에게서 빌딩도 증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복수에 성공했고 저 또한 동서 덕분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희 집안과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 행복한 연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수준을 따지며 사람을 가려 만나고 싶진 않지만 사람이 한번 데이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게 돼서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군요. 저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크게 된통 당했으니 더 이상 제 삶에 이혼은 없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